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5일자 매주 진행하고 있는 주간 브리핑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먼저 14일 월요일을 기점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고, 지난주 진행했던 A26블럭 제일풍경채 D오션 많은 인파가 이 바다뷰를 잡기 위해 동호수 선착순 하루 전날부터 줄서기에 나서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텐트까지 동원을 해서 밤을 지새우며 영구 오션뷰를 잡기 위해 열정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완판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단지동을 잡기 위해서는 굳이 줄 서서 하지 않았겠죠. 저희 방구석TV에서도 D오션 전면 바다뷰는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뒷동의 경우 남은 미분양 물량은 추가 혜택을 봐가면서 잡아도 늦지 않고, 보통 회사 보유분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빼놓기도 합니다. 선착순 타이밍 적기에 이제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같이 동반이 되면서 줍줍의 열기도 당일날 달아오르긴 하였습니다. 나머지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마케팅이 들어가면 빠르게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오션 전면 영구 오션뷰를 잡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같이 진행했던 A56블럭 호반 서밋 2차의 경우는 다양한 경품들과 중도금 무이자를 앞세워 12일 같은 날 선착순을 진행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차분한 분위기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아직 강력한 후속 분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아직은 넓습니다. 12월로 연장된 모아엘과 그랑데와 영종국제도시 전체를 포함해 최고의 기대주로 뽑고 있는 영종 DD가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종 DD는 중산동 시사이드 파크 인근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들인 동부 센트레벨과 대방 디에트 약자를 따가지고 영종 D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송도 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그리고 검단, 검암 등과 같이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가격 차이가 저희랑은 컸던 지역들이지만 가격이 일부 걷어지면서 저희 영종 지역과 더불어 관망을 하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부분이 이 하락장이 몇 년 안 갈 겁니다. 지금 언론 매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번 하락장은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인 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윤 정부 들어와서 기존에 적용되고 있었던 규제들을 하나둘씩 풀고 있고, 또다시 경기 부양을 이제 대출 완화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건설사의 분양 실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부분들을 건설 경기 활성화에 나설 것이고, 지난 상승장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아닌 당시 타이밍을 놓쳤던 수요들과 이미 작년 말까지 자산을 처분했던 현금이 세팅이 된 분들이 일정 부분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금리와 경제 상황을 논외로 하고 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로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무주택 세대나 일시적 2주택을 노리는 세대의 경우는 아무래도 미분양 상황을 지켜보시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 확보가 이미 세팅된 수요들의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갭을 활용하여 금리 영향 없이 저점에 잡으려는 수요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금리 기조가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여 대출 원금 자체가 낮아지고 있고, 영종 국제도시의 경우 대부분이 6억 이하 중저가 단지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보니 정부 지원 상품인 기금대출들을 활용을 해서 적어진 대출 원금과 비교적 낮은 이자 부담을 통해 내 집 마련 수요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일정 수준이 되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고, 앞으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영종 국제도시의 경우 여러 번 언급드린 바와 같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많은 물량의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넘어가는 시즌을 지금부터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분들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이러한 제 의견들이 단기간 하락 이후에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년인 2023년의 경우 저희 영종지역은 미분양이 적체가 되고 기존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에 물량은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갈림길에 선 분들은 내년 시장에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리하게 영끌하여 투기를 붙이고자 투자를 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득 수준과 경제 여건 그리고 세대 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드리는 것이니 이 점 유념하시어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 11일 국토부에서 대규모 신도시 공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포 한강 2 신도시 컴팩트 시티라는 명칭으로 46,000호와 비슷한 규모로 광역교통과 연계된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첫 신규 택지 후보지로 5호선 연장을 추진하여 극심한 출퇴근 시간 교통난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동안 5호선 연장은 김포 주민들의 수건이지만 차량기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 문제와 사업비 그리고 배후 수요 그리고 노선 등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었는데 하지만 이번 신규 택지 지정 발표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가 대폭 확충된 데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연장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해 5호선 연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공급 발표 후 첫 삽을 뜨는 지역이죠. 바로 인천 계양입니다. 청년주택을 포함한 총 1만 7천 가구 규모로 남양주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들과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15일 인천광역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를 하고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의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목표는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가능하게끔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2021년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곳으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60에서 하락세가 확대되었고 연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7, 서구 마이너스 0.73, 중구의 경우는 마이너스 0.56으로 기록을 했으며 전세의 경우 인천지역 마이너스 0.6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매 전세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주요 14개 단지 거래량과 영종지역 아파트 매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자 거래량 집계 10월 21건 등록되었고 2주간 등록된 신고거래 취소건은 6건이고요. 오류 신고 의심 사례가 3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매물 현황의 경우 중산, 운남, 운서를 통합해 11월 14일자 총 매물 등록은 매매 전월세 포함 2,500개 수준이며 매매 월세는 매물이 소폭 줄어들었고요. 전세의 경우는 소폭 매물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내역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운서동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죠. 먼저 운서 SK뷰 2차 실거래 등록된 내용은 78타입 3억 9,214만원 그리고 3억 8천 이렇게 2건 등록되었고 운서동 반도유보라 16층 매물이 4억에 실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중산동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스카이시티 자이 91타입 4억 8천에 실거래가 등록이 되었고요. 한라비발디 1층 매물이었는데 101타입이었습니다. 3억 9,800. 호반 서밋 1차 스카이 센트럴 같은 경우는 74타입 13층 매물 3억 7천에 실거래가 되었고요. 우미린 2단지 84타입 3억 5,800. 동보 노빌리티 84타입 3억 4천. 우미린 1단지 59타입 2억 8천 그리고 2억 6,900 2건 등록되었고요.
한양수자인 59타입 2억 7,900으로 대표적인 소형단지인 우미린 1차와 한양수자인 단지가 3억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2년 전 시세만큼 내려온 가격에 거래가 여러 건 진행이 되고 있었네요. 다음은 최근 2년간 전세로 들어갔던 세입자들의 걱정이 한층 높아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종 지역도 마찬가지로 역전세의 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만기가 도래한 세입자들이 기존 전세금과 현재 떨어진 전세 시세로 인해 임대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보증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다들 인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보증 신청을 해서 반환받는 방법과 임대인이 자금 요령이 가능하여 다음 세입자를 시세대로 구하고 나가도 나머지 부족분을 반환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억 단위 수준의 역전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증보험 신청을 해서 나가라는 임대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DSR 규제 등으로 인해서 대출마저도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보증보험 대위변제에 반환 신청을 해서 받아 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이는 세입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보증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내년에 만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진행 절차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만기 2개월 이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적시해야 하고요. 만기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총 3장을 준비해서 우체국 가서 보내시면 되고요.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서 내용증명서를 원활하게 받아달라는 요청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도 만약 연락이 안 되거나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해줄 시에는 영종지역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에 방문을 하셔서 공시송달 서식을 작성하여 일정 시간 이후 내용 증명이 도달하게끔 하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기가 도래한 후에는요, 보증보험 신청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해당 세대의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이제 법원에서 촉탁 등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돼요. 이 또한 인천지방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만기 2개월 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부분을 첨부하셔야 하고요. 순서대로 이행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보증금 반환 신청은 기준이 만기 이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기 1개월 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된 해당 세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계약서와 등초본, 신분증 등을 준비하셔서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이러한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반환받게 되는 시기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사 나가시는 계약 진행하는 그 절차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인분들 역시 이렇게 임차인분들이 이제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서 나가게 되면요,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소하기 전에는 이력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했다라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들에게는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고요. 간혹적이면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보증금 반환 신청 없이 진행하는 편이 임대인분에게도 유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또 알찬 소식들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